손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정인이 피처링한 오르막길이란 노래인데요. 잠깐만 들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네, 2부입니다. 여러분, 썬티이고요. 2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뛴 거예요. 한 걸음을 더 뛰어야죠. 우리 면접이라는 큰 산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이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체크리스트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 컨텐츠는 좀 비공개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군무원 면접을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 분들에게만 제가 이 컨텐츠를 좀 공개를 하고 비공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우리 한번 군무원 면접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무원 면접을 신청한 우리 예비 군무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우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시는 말일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질문을 미리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 군무원 면접 못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너무 긴장을 많이 하거나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 말이 안 나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좀 못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군무원 면접이라고 하면 질문을 미리 알고 그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늘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충만하게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군무원 필기시험을 보시게 된 거고 어차피 군무원 최종 합격할 거면 너무 많은 고민이나 너무 많은 필요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물처럼 흘러가듯이 군무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상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무원 면접 정리 부분은 이 전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이 내용들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우선 군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군무원 면접을 준비할 때 막 학문적으로 강의식으로 강의를 듣고 무조건 외워가지고 이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자신 있는 분은 계세요. 제가 오늘 한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저를 이제 군무원 담당 멘토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주 면접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 너무 참 좋은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만 조금만 보면 본인은 충분히 면접 합격할 수 있겠다. 얼마나 좋고 멋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자신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분이 면접장 가서 본인의 단점을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안 하죠. 여러분, 군무원 면접에 제가 소스를 하나 드리면 군무원 면접 10분 안에 끝난다고 했죠. 이 전 컨텐츠에서 10분 안에 끝내는 이 군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단점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 나의 단점을 다 드러내고 평가라고 하면 그 즉시 총 30분 안에 모든 게 끝나는데요. 면접관은 채점까지 30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뽑아야 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000개의 귤이 있어요. 홈플러스를 갔는데 1000개의 귤이 있어요. 내가 이 중에 10개만 살 걸. 1000개 다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좌판에 1000개의 귤이 있는데 1000개의 귤을 모두 눌러보고 눈으로 보고 사면 아주 좋은 거 10개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1000개의 귤 중에 10개의 귤을 살 때 일일이 다 봐야 그거를 부족하죠. 일일이 다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대략적으로 첫 번째 부분은 15개 정도의 귤을 뽑아가지고 15개의 귤을 그냥 대략적으로 뽑아가지고 그 중에 두 번째 방법 10개를 확정을 짓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그럼 15개를 어떻게 뽑느냐? 우리 시험에 필기시험과 똑같은 겁니다.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의 기초지식과 기초상식, 아주 기본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건 아주 못하건 그런 부분에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군무원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 이상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명, 15개의 귤을 뽑는 거에서는 필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0개를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15개를 필기해서 골랐죠? 이제 이 중에 10개를 내가 확정을 짓고 사야 돼요. 그럼 15개 중에 10개를 뽑을 때 15개 중에 10개를 좋은 걸 선택하는 게 편할까요? 15개 중에 좀 뭔가 상하고 스크래치가 있고 5개 안 좋은 걸 버리는 게 편할까요? 버리는 게 편합니다. 면접에서는요. 그래서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단점이 있나? 흠이 없나? 사상이 잘못됐나? 정말 군무원으로서 임무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를 의심을 하면서 면접을 보고 그 부분을 캐치하려고 하지 잘하는 거를 계속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이야기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 약간 종북 세력 같은 뭔가 뉘앙스가 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해서 질문을 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면접에서는 어차피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단점을 보이지 말고 편안하게 묻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일반적인 면접,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면접관 분들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계속 보고 보통 면접관이 3, 4일 정도 거기서 지내면서 면접을 보거든요. 얼마나 이분들도 지루하겠습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생들이 와서. 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듣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진짜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한데 나의 안 좋은 모습보다는 나의 솔직하고 좋은 모습 위주로 단점을 뺀 그 내용을 알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알리는 컨텐츠에 대한 주제가 신선해야 돼요. 너무 일반적이고 늘 똑같이 네이버에서 늘 나오는 듯한 내용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분은 우리 군무원에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뽑아놨는데 자꾸 지방직 공무원 시험도 보고 국가직도 보고 자꾸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거주지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진짜 군무원을 하고 싶느냐 이 의지를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군무원 이외에는 어떠한 직업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저를 뽑아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고의 군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무조건 심어주셔야 됩니다.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사람 뽑으면 군무원으로서 임무수행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멘트를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멘트를 던져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3초 안에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1, 2, 3, 4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3초 안에 빨리 대답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고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아마 이 숫자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다면 대부분은 3을 고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핵심 세 가지도 이야기했고 3초 안에 고르라고 했고 하나, 둘, 셋 틀으셨죠? 무의식적으로 계속 3을 여러분한테 주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 면접관에게 그 짧은 10분 안쪽에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진짜 알리고 진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면접관에게 신선한 컨텐츠를 계속 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을 담당 멘토님에게 알려줘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자라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 썬티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주의할 점은 7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우선 요자를 쓰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군무원 면접을 보는 분들은 현역 군인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현역 군인 위주로 돌아가요. 그분들은 요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답변 시에 다나 까를 쓰는 화법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나 까를 쓰는 화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는 이거는 위험 경고입니다. 내가 뭔가를 모르겠지만 단점을 보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은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을 뽑을까요? 엄청나게 부자를 뽑을까요? 그냥 중산층의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뽑을까요? 우리 군무원은요.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제일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단점을 나도 모르게 보였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꼬리 무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답을 짧게 대답하거나 또는 너무 길게 하는 경우, 면접관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경우, 이런 경우에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못하도록 조금 더 길게 대답하고 끝을 반드시 맺어버리세요. 대답을 하실 때. 그게 지금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도 사람이 있어서 너무 지겨우니까 혹시 대학교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 대학교 전공이 뭐 실용음악입니다. 그러면은 실용음악 중에 뭐 작사, 작곡이세요? 보컬이세요? 뭐 춤이세요?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보컬입니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면접자들이 생각할 때는 면접관이 나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물어봤다. 그래서 저에게 나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 면접관에게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하나하나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면접관은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을 때 실용음악입니다. 이거 단답형 질문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실용음악에서 작사,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네, 저는 보컬을 전공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약간 신선한 컨텐츠니까 뭐 어느 경연대회 뭐 노래자랑 나가서 인기상을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금 더 밝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치고 나가야 꼬리 무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연습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절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거나 친북, 종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종교에 대한 신념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어요. 북한은 우리의 동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지 배척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면접시험의 합격 유무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지만 굳이 이거를 뭐로 여기서 얘기하시냐는 거죠. 또는 부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뭐하러 여기서 얘기하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면접관 질문에 2초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면접관의 질문에 2초 이상 머뭇거린다. 자, 홍길동 씨 봉사활동 경험 있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한 2초 정도 있었죠? 어색하잖아요, 분위기가. 홍길동 씨 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봉사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통해 이러이러한 경험을 함으로써 이런 걸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속도가 약 1초 정도 기다린 후에 답변하는 게 좋아요. 홍길동 씨, 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약 1초 정도를
있다가 대답을 하는 게 좋죠. 대답을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느리게 하면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기 때문에 모두 감점률이 된다. 면접관 질문에는 1초 정도 있다가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이걸 배웠다고 해서 홍길동 씨 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씨 군무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남치입니까? 북치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면접을 같이 볼 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좋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걸 하지 마세요. 그냥 네 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5번째는 시선 처리. 가장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부분인데 시선 처리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면접관을 쳐다보면 돼요. 자, 그럼 면접관에 이렇게 3명이 앉아 있을 건데 내가 여기 앉아 있겠죠?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시선을 정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A 면접관이 나를 호칭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굴 봐야 돼요? A 면접관을 보는 거예요. 그럼 A 면접관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A 면접관만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고 책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A 면접관이 질문을 나에게 했다면 내가 A 면접관에게 답변하는 건 맞는데 B, C 면접관이 어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B, C 면접관도 한 번씩 쳐다봐 주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면접관인데 내가 질문한 내용을 B나 C 면접관한테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 면접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그 대답을 다른 면접관한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A 면접관이 질문했어요. A한테 대답하시고 B가 질문했어요. B에 대답하시고 C가 질문했어요. C에 대답하세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답변이 끝났으면 네, 이상입니다 하고 다시 정면을 쳐다보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정면 앞에 면접관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살짝 왼쪽이나 살짝 오른쪽을 보시는 게 좋겠죠. 서로 어색하지 않도록. 6번째는 재미없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학창시절이 좀 어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나요? 남을 위해 희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학창시절에. 그랬을 때,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 1등을 하였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 15등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250등 했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너무 시시콜콜하고 재미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큰 틀에서 팩트를 하나씩 그리고 너무 좀 재미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미를 맞을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거 하면 되는데 수나 우를 맞을 사람은 약간 좀 준비해가는 것도 필요해요. 학창시절 어떤 에피소드 조금 더 내가 나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만한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준비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때 지상군 페스티벌을 해서 대전 계룡대에 가가지고 지상군 페스티벌을 통해서 군인의 꿈을 꾸었는데 군인의 꿈을 꿨을 때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군무원을 다시 지원하겠다는지 뭐 이걸 만들어 가는 거죠. 실제로 거짓말로 만들기보다는 약간의 경험을 통해서 좀 과장되고 살을 덧붙여서 만들어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나의 단점이 될 만한 일체 답변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건 아까 3가지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어려서부터 어머님은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해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뭐가 중요해? 군무원 면접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난을 탈피하고자 군무원이 되려고 한다? 그럼 군무원을 돈만 벌려고 하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가 단점이 될 만한 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암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재활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혹시 또 모르잖아요. 혹시 어딘가 또 아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갖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하러 이야기하냐고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는 이상 대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컨텐츠로서는 착석 요령인데요. 우리 남학생과 여학생이 앉는 자세가 좀 다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 모의 면접할 때도 제가 한번 잘 유심히 볼 건데요. 우선 남학생은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착해서 앉고 등을 등판에 기대면 안 됩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보면서 지금 의자라면 해보세요. 혹시 침대라면 침대에서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충분히 벌려주며 발은 일자가 되도록 해야지 쪽벌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윤석열 후보 대통령으로 나오는 그 후보가 그 쪽벌람이 막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일자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릎과 발의 각도는 15도. 뭐 이게 15도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한 자세, 안정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고,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엄지가 안 보이도록 힘을 뺀 후, 힘을 뺀다라는 것은 좀 자연스럽게 주먹을 쥔다라는 거예요. 무릎에서 약 3에서 5cm 사이에 올려라. 자, 이 무릎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무릎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에 딱 올리면 차렷 자세가 되니까 약간 안쪽으로 당겨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직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고 면접관이 봤을 때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 시선은 항상 면접관의 얼굴을 보며 눈을 보기보다는 입과 코 주변을 살짝 내려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 얼굴이 있으면 제 눈이 아니라 입이나 코, 인중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본인이 질문을 받거나 상대방의 질문을 넘기는 상황에서도 항상 본인은 면접관을 주시하고 있고, 면접관이 나를 부르면 반드시 부른 면접관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학생은 좀 다르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의자 뒤로 앉아준다. 너무 의자에 걸터 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발바닥이 완전히 땅에 닿아야 된다는 거고, 의자에 앉을 때 몸을 의자 중심에 오도록 하고, 의자가 보통 크거든요. 군대 의자는. 그러니까 보통 한쪽으로 막 기울어 앉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생분이 몸이 작다 보니까 가운데 앉는 게 좋고요. 등은 등판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편다. 양 무릎은 붙이고, 무릎 당연히 붙여야 돼. 무릎 벌리면 안 되겠죠. 혹시 그러면 저는 바지 입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바지 모두 붙이세요. 학생은 허리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약간만 꺾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을 바로 하면 힘드니까 약간 살짝 틀어준다라는 거죠. 이때 발의 의자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뒤로 막 이렇게 계속 차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않도록, 앞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손 계속 꼼지락거리는 것도 안 좋고요. 남자와 같이 발을 앞으로 내민다. 90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앉았을 때 이 각이 90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손은 공수법이라고 해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싼다. 그래서 여학생은 오른손, 남학생은 왼손이 위로 올라간다겠죠. 손가락은 구부르지 않고 딱 펴고 이렇게 감싸시면 됩니다. 이때 손가락 계속 움직이는 거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상태로 손을 양 허벅지의 중간쯤 놓는다. 너무 무릎 위에 놓지 마시고 살짝 당겨갖고 허벅지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팔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보기가 굉장히 싫죠. 자연스러운 모습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거울 보면서 반드시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일엔 처음이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자기소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군무원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생활 뭐 간단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직업 등 형제 어떻게 되는지, 학교생활, 그리고 지원 동기, 요 세 가지를 1분 안쪽이라고 했는데 저는 길면 길수록 안 좋다고 봐요. 그냥 40초에서 50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첨삭을 해드리고 코멘트로 다 달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작성해 오셔야 됩니다. 작성 안 하고 저한테 작성해달라면 제가 여러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해요? 여러분 반드시 자기소개서는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행동 요령인데, 우선 사람의 5대 감각이 있죠. 자, 사람의 5대 감각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미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요.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부대찌개를 좀 빨리 저녁을 먹는데, 이 젓가락이 이 불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나 봐요. 이 냄비를 끓고 있는데 이쪽에 가 있었나 봐요. 전 그걸 모르고 그냥 빨리 먹어야 되니까 젓가락을 집어서 반찬을 집어서 먹는데 여기 겼어요. 혓바닥하고 이 윗입술을. 그래서 큰일 났다. 컨텐츠 찍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심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찍기로 마음 먹고 이제 찍고 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미각을 잃을 뻔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5대 감각 중에요, 가장 많은 감각을 차지하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 시각이라고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촉각, 후각, 미각은 전체의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감각으로 따졌을 때 보는 게 최고예요. 이런 면접 볼 때 촉각, 만져보고 결정하나요? 미각, 맛보고 결정하나요? 냄새 맡고 결정하나요?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면접자의 시각적인 모습, 내용에 대한 듣는 거, 목소리, 말투, 언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으로 뽑는다라는 거죠. 이거 이외로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과 청각입니다. 그래서 옷차림, 머리 스타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시각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떤가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때 전체적인 실루엣을 딱 볼 거 아닙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냐면 옷차림입니다. 옷차림. 그래서 옷차림은 군무원답게 깔끔하면서 정장 스타일로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덥죠? 꼭 넥타이를 매라는 게 아니에요. 세미 정장도 입고 하니까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깔끔하고 정장 스타일로 입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뭐 검정색 치마에 흰색 브라우스 이것만 너무 고집할 필요는 마시고요.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요즘 뭐 워낙 많잖아요, 옷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 옷차림에서의 정답은요. 우선 군무원답게 옷을 입는 게 정답이고요. 플러스 나에게 맞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원색 계열이 잘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원색 계열이 좀 그레이 톤이 잘 어울리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최고의 옷인 겁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옷차림 부분은 깔끔하면서 군무원 스타일로 입고 가시면 되고 머리 스타일, 그 다음에 옷차림 다음에 머리 스타일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죠. 머리 스타일은 좀 단정하고 조금 너무 길지 않게, 길지 않고 좀 깔끔하게. 여학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좀 길다 그러면 뒤에 망을 하고 가시고요. 머리가 좀 길지 않는다 그러면 핀 정도 찔러가지고 좀 이마가 좀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면접 보는 분들이 보통 50대일 건데 50대 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뭐 이마를 너무 가린다든지 너무 귀를 가린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조금 이 사람이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여학생 머리가 길면 망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헤어스타일은 여러분들 마지막 모의 면접할 때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적인 부분은 표정과 행동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볼 때는 얼굴을 보죠. 그래서 표정을 보게 돼요. 표정은 너무 웃는다든지 너무 인상 찡그리고 있는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냥 밝은 표정. 무엇이든지 저에게 질문하세요. 저 어떤 거든지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밝고 환한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굉장히 미인인데 얼굴이 좀 어두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미인형은 아닌데 굉장히 얼굴이 밝은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연예인으로 치자면 제가 누구를 딱 지칭하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좀 분위기가 좀 밝고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진 분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표정은 밝은 게 중요합니다. 밝은 게. 그리고 행동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아까 여학생 얘기한 대로 손가락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또는 고개를 움직인다든지 아까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뭐 도리도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공직자인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각적인 거에서는 시선 처리인데 잘 안 돼요. 근데 시선 처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요령 알려드릴게요. 면접관이 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겠죠. 나 혼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A 면접관, B 면접관, C 면접관이라고 할 때 A 면접관이 저를 불렀어요. 그럼 A 면접관에게 대답해야 되겠죠? 이때 B 면접관이 저를 불렀어요. 그럼 시선 어떻게 할 거예요? B를 쳐다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보세요. 자, 제가 A 면접관을 보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군무원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라고 면접 진행하고 있는데 자, B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뭔가 느끼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했던 대로 보세요. 네. 뭐가 다른가요? 대답하는 게 달라요. 시선 처리를 받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비면접관이라고 저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어요? 불러보시면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A가 불렀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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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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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선 처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막 눈동자를 돌리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셔서 네. 반드시 호칭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선과 반드시 호응을 해주셔야 된다. 불렀는데 뭐라는 거예요? 어색하단 말이에요. 어색함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어색함의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힐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에게 어색함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호응해 주셔야 돼요. 네, 무엇이든지 질문하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각 부분인데요. 목소리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직자로서 목소리가 굉장히 작고 소심하고 의기소침해. 이건 공직자로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겠죠.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 있게 하세요. 틀려도 됩니다. 틀리면 오히려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군무원으로서 자신감이 없는 건 무엇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힘있고 자신감 있게 무조건 크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청이 좋다. 크게만 하시면 안 되고 자신감이 있으면서 배려를 하는 말투. 아시겠죠? 그런 말투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을 딱딱 끊어주되 면접관의 이야기에 호응해주면서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꼭 보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투리를 쓰거나 경어를 쓰거나 또는 은어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미국에 좀 살다 왔다 하더라 해서 뭐 알발음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좀 살다 왔거든요. 한 2달 살다 왔어요. 2달. 2달 살다 오니까 알발음이 조금 될 뻔도 안 했죠.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이러한 말투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사투리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하세요. 왜냐면 저는 가끔 저희 부산 서면의 캠퍼스에 내려가서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막 저에게 막 관둬라 그럼 막 뭐 취합부라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미국 뭐 이런 멘트를 쓰면 서울 사람 좀 놀래거든요. 그런 멘트에. 왜냐면 안 들어봤던 멘트라 놀래는 거예요. 그 말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 굳이 면접장에서 그런 이야기 뉘앙스를 줄 필요가 없겠죠. 꼭지금 여러분들 사투리나 은어 이러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쓰는 이런 말투는 절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면접 필수 질문 예시인데 군인과 군무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서 제가 이 전 컨텐츠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탑부터 얘기하세요. 네, 군인은 A이고 군무원은 B입니다. 저는 B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 C의 노력을 게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거나 아니면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반드시 부연 설명해서 반드시 여기에 포부를 좀 더 붙이는 거죠. 아시겠죠? 의지, 아까 will, 할 수 있다는 의지. 저는 군무원이 아니면 다른 직업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 군무원, 군수직 군무원, 총포직 군무원, 유도모기는 무조건 저랑 가장 잘 맞다라는 것을 꼭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군무원 면접은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뭐답게 군무원답게 이야기하는 게 답이다 라는 거죠. 군무원 같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계속 하세요. 아, 내가 군무원이다, 군무원이다. 그래서 군무원으로서의 대답을 하는 사람만이 군무원 면접을 쉽고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드렸고요. 실제로 만나 뵙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잘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체크하면서 컨설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는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7가지를 제가 정리를 다시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